이번 달 예배도 우리가 시즌 2에도 랜선이 있고 인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6개. 이거 그냥 갖고 가면 돼요, 집에? 아, 그래요? 맞아. 그렇구나. 갑자기 여러 개를 줘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업무와의 연관성인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산재인데 지병이라 치부되면 좀 억울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가 아닌데 산재 처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엄청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산재 이야기가 나왔으니 보상이 되는 산재 보험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해 다치면 치료비는 전액 지원되고 일을 쉬게 되면 평균 임금의 70% 정도 지원되고 혜택이 정말 좋죠. 사실 다치지 않는 게 최고인데 일이라는 게 항상 내 맘대로 슬슬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상담 더욱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손희정님의 댓글인데요. 어떤 것들이 산업재해인가요? 산업재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입니다. 사고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하는데 건축 자재에 맞아 다치거나 장비를 다루다가 실수를 해서 다치거나 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죠. 질병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과로로 병이 생겼거나 사고 후유증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사의 지시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부주의로 발등에 떨어뜨려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산재보상에서 중요한 것이요, 바로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과실이 근로자에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무과실 책임주의를 악용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산재 보상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고의로 재해를 일으키는 위법행위 절대 금지입니다. 양길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가 같은 직원인데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또 이런 사장님들이 계시다는 게 좀 놀랍니다. 그러게요. 우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회사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처리 역시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회사에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을 자주 파견하겠죠. 사업주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요, 무조건 산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 사실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기억하세요. 또 근로자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산재는 회사가 처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회사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다 산재를 해주지 않으려고 했다,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드러나면 형사처분 받으실 수 있어요. 아주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는 행동이에요. 만약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셔서 상담받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으로 지금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 이거 옛날. 요래. 그거거든요. 박현우님이 질문 주셨어요. 산재보험 수령하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승현 농사님 답변해 주시죠. 일하다가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세요. 제일 먼저 그 사고가 일어난 현장 사진 같은 것들을 좀 남겨주시면 좋고요. 그 외에도 사고 정황 등을 기록에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피해 당하신 분은요, 보통 이제 병원으로 옮겨지셔서 입원 치료하시거나 또 통원 치료를 받으시겠죠?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검사 결과, 소변서 등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개별 요양급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입원하시거나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라면요, 해당 병원을 통해서도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해 주신 서류를 토대로 현장 조사와 시음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산재로 확인되면 치료에 들었던 비용을 개별 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게 되고요.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은 휴업급여라고 해서 임금의 7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완치 후에 직업재활급여, 장애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에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사고 발생 3년,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은 5년 안에 꼭 신청하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7년차 직장인입니다. 제품을 조립하는 라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수로 기계 사이에 팔이 끼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기계를 정지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어깨와 팔 쪽에 부상을 입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영수 중에 일부 치료비는 제가 부담해야 되더라고요. 산재가 처리되면 요양급여로 다 지원해준다고 들었는데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일부의 본인 부담금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극히 드뭅니다.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화상 치료를 받는데 아직 어떤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 장비나 기술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런 치료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만약 새로운 기술이 심사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지원이 되지요. 기술의 발달을 산재보험에서도 뒷받침해줘야 하니까요. 올해 지원되지 않았던 기술이 내년에는 지원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댓글이 있어서 들고 왔는데요. 외근 중에 개인적인 볼일을 보려고 동사무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받고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노영섭님이 달아주셨네요. 네, 이거 실제로 질문도 많이 받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포인트죠. 업무 시간이지만 어떤 개인적인 일처리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아니 어쩌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죄송하지만 산재로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네, 맞아요. 산재보험은 반드시 업무 수행성과 연관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볼일 중에 재해를 당했다면 사업주의 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요. 영상 다 끝났고 잠깐 장비 3가지 보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제일 앞에 계신 분처럼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잠깐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